지난 3월 개교한 전주의 한 초등학교가 이제서야 통학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와 전북교육청의 착오로 학부모들은 물론 인근 상인들도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봉사단체가 학생들을 위해 지급한 장학금을 현직 교사가 빼돌렸다가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10년 동안 100여 명의 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익산의 한 장례식장이 허가도 받지 않은 시설에서 수년째 불법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내 중견기업인 동우화인캠이 매출 하락을 이유로 LCD 생산 라인 철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완주의 한 반도체 업체가 폐업 절차를 밟은 데 이어 나온 계획이라 지역 경제에 적잖은 파장이 우려됩니다. 리우 올림픽이 막을 내렸습니다. 도민들은 펜싱과 배드민턴에서 동메달 2개를 딴 전북 선수단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초등학교가 개교한 뒤 뒤늦게 통학로를 만드는 곳이 있습니다. 전주시와 전북교육청의 엉터리 행정 때문에 빚어진 일인데요. 네, 주민들은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주장하며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 3월에 개교한 전주 서부 신시가지 내의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만 있을 뿐 법으로 규정된 통학로는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학부모들의 요구가 빗발치자 뒤늦게 통학로 공사에 들어갔지만 주민 반발로 중단됐습니다. 도로폭이 2m인 어린이 통학로를 만들게 되면 현재 2차로인 이 도로는 1차로 일방 통행로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주민들은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주장하며 통학로 개설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2차선 도로를 축소하지 말고 서클존은 학교 부지 내에 설치해서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를 주지 않고 학생들의 안전도 도모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당초 이 학교는 통학로 개설이 필요 없는 중학교 부지였습니다. 하지만 2014년 초등학교 부지로 도시계획이 변경됐고 2년간 학교 공사를 진행했지만 어느 기관도 통학로 설치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개교를 일주일 앞두고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신청이 이루어졌고 뒤늦게서야 공사에 들어간 겁니다. 지정 신청은 이루어져야 게 맞는 것 같아요. 24일이고 개교가 3월 1일인데 지정 신청이 좀 늦은 것은 사실이에요. 시에서 도시계획 변경을 했을 때는 아마 그 검토가 됐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지금 중학교 부지를 초등학교 바꿀 때는 그것이 아마 서로 생경착오가 있었지 않나. 학교 측은 탐장을 허물고 1m가량을 통학로 부지로 내놓겠다는 중재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파헤쳐진 도로의 원상 회복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와 전북교육청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학생들은 불안한 등하교를,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JTV 뉴스 조창인입니다. 최근 일부 교사들이 학생들의 체육 활동에 써야 될 피복비를 자신의 옷을 사는 데 쓴 사실이 드러나 문제가 됐습니다. 이번엔 남원에서 아예 학생들의 장학금을 그것도 10년 동안이나 손을 댄 교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원에 있는 고등학교입니다. 한 봉사단체가 이 학교에 지난 2007년부터 1년에 250만 원씩 장학금을 기부해 왔습니다. 현직 교사인 54살 A씨가 이렇게 지급된 장학금에 손을 대다 덜미를 붙잡혔습니다. A씨는 봉사단체가 해마다 수여식을 통해 학생들에게 지급한 장학금을 되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 교사가 지난 10년 동안 100여 명의 학생들로부터 돌려받은 장학금이 2,5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A씨가 장학금 관련 일을 도맡고 있어 지난달 한 학부모가 경찰에 신고할 때까지 까맣게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본인한테 20만 원 받아야 되는데 지금 수험생인데 그 못 받으니까 학부모 측에서 그랬나 봐요. 취재진과 연락이 닿은 A씨는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나눠주기 위해 일부만 되돌려받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좀 지급해야 될 애들도 더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지급을 좀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부 부분만 제가 좀 그랬습니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학교 관계자의 공모나 사전 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철음입니다.
새만금공항의 사전 타당성 조사가 오는 10월쯤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새만금이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됨에 따라 공항 개발을 위한 수요와 입지, 사업 규모와 시기를 분석하는 타당성 조사 용역을 10월쯤 발주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전 타당성 조사가 끝나면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고 기본계획 수립과 기본 실시 설계 등을 거쳐 오는 2020년에 착공하고 2023년에 완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상 새만금 투자를 포기한 삼성이 이달 안에 전라북도를 방문할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송화진 지사는 지난 6월 기자회견에서 삼성그룹 사장급이 면담을 요청했지만 곧바로 응하지 않았다며 다만 8월쯤 만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송 지사가 밝힌 8월 말이 보름 앞으로 다가와 양측의 만남이 이루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삼성이 전북을 방문하려면 반드시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가져와야 된다고 말해 삼성이 새만금 투자 계획을 밝히지 않는 한 양측의 만남이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완주의 한 반도체 업체가 폐업 절차에 들어간 데 이어 익산의 동우 화인캠이 LCD 생산 라인 철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협약을 맺은 일부 업체들도 투자 계획을 철회하는 등 경기 침체의 영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익산의 동우 화인캠 8번 공장이 협력업체 직원 200명의 도급 계약을 9월 말로 해지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휴대폰과 TV용 LCD를 생산하는 이 업체는 한 해 2천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지난해부터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지금 아직 글로벌 시장이 악화가 되다 보니까요. 저희를 또 지금 거기에다가 계속 적재를 안고 살을 쓴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발생한 거거든요. 회사 측은 내년 1월 이후 익산 8번 공장의 생산 물량을 평택 공장으로 이전한 뒤 경우에 따라 해외로 생산 라인을 옮기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익산시 등 관계기관이 비상대책에 나섰지만 200명의 재취업은 쉽지 않은 상황. 연봉이 3,400에서 한 3,500 정도 되는데요. 그 인원이 익산에서 재취업할 수 있는 그런 회사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상당히 좀 어려울 것으로. 이달 초 완주에서는 반도체, 소재 등을 생산하는 한 업체가 태국 이전을 위해 폐업 절차를 밟아 파장이 일기도 했습니다. 경기 침체는 전라북도가 유치한 투자 협약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새 협약을 한 174개 업체 가운데 지난해 이후 9개 업체가 투자 계획을 포기했습니다. 아무래도 경제가 상황이 좀 안 좋다 보니까 회사에도 매출액 감소가 있다든지 좀 회사 상황이 안 좋아져서 투자할 여력이 줄어든 것이 아닌가. 당분간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자 전라북도와 시군들도 업계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경기 침체가 갈수록 심화되면서 지역 경제의 주름살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새누리당이 내일 전북도청에서 전북과 광주, 전남의 호남권 예산 정책 협의회를 열 계획이지만 전북의 현안과 국가 예산을 설명하기 위해 배정된 시간이 10분에 그쳐 지역 현안이 제대로 전달될지 우려됩니다. 내일 호남권 예산 정책 협의회에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를 비롯해 김광림 정책위 의장, 그리고 주광덕 예결위 간사가 참여합니다. 이에 따라 이들 여당 인사를 잘 설득하면 전북의 현안과 예산 확보에 큰 도움이 예상되지만 전북에 배정된 시간이 10분으로 많지 않아 부족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과제로 남았습니다. 계속된 폭염으로 농작물 피해가 잇따르자 농림수산식품부가 오늘 전북을 방문해 농업재해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남원과 무주 등 6개 시군에서 사과가 폭염에 상하고 인삼의 잎줄기가 마르는 등 밭작물 340헥타르에서 폭염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현장을 둘러본 농림부는 전국적으로 농작물 피해를 산출한 뒤 농업재해 보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익산의 한 장례식장이 허가도 받지 않은 시설에서 수년째 불법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장의 불법 영업을 처벌할 마땅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9년에 문을 연 익산의 한 장례식장입니다.
건물 1층과 2층을 장례식장으로 사용하도록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3층과 4층은 장례식장으로 불법 개조해 영업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은 3층과 4층을 장례식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상가가 예를 들어서 밀려오면 막기도 했고 안 그러면 그냥 놔줘서 그냥 했던 부분이고. 익산시는 지난 2011년 불법 시설물인 3층과 4층의 장례식장에 대해 철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업체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어 익산시가 2번의 시정 명령과 형사 고발, 이행 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잇따라 내렸습니다. 문제는 장례식장의 불법 영업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장례업은 자유업으로 세무서에 신고하면 누구나 사업이 가능해 현행법은 장례식장이 불법 영업을 해도 이를 규제할 마땅한 근거가 없습니다. 국회가 뒤늦게 법안을 개선했지만 장례식장의 불법 영업 처벌은 2018년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2018년 1월 이후에는 불법 영업했을 경우에는 우리 시정명령하고 시설 폐쇄까지도 할 수 있다고요. 지금은 안 되죠. 장례식장이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면서 배짱 불법 영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감사원이 인사 비위 여부와 관련해 김승환 교육감을 재조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감사원이 이번 주 전북교육청을 방문해 부교육감이 최종 확인자인 일반직 인사에 교육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북교육청은 감사원의 재조사와 관련해 흠집내기 감사라고 주장하면서 명확한 비위 사실이 있다면 검찰에 고발하라고 반발했습니다. 완주 고산 자연휴양림이 시설 보강 공사를 위해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넉 달 동안 임시 휴관에 들어갑니다. 완주군은 산림청 시범사업에 따라 전체 객실의 난방과 운수를 전기 판넬에서 우드칩을 사용하는 바이오매스로 교체하고 단지 안에 돔 형태의 4인용 객실 4개를 추가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휴관 기간에도 에코 어드벤처 시설은 정상 운영되지만 객실과 나머지 시설은 개방되지 않습니다. 네, 오늘 폐막식을 끝으로 막을 내린 리우 올림픽에서 우리나라는 종합 8위를 기록했습니다. 14명이 출전한 전북 선수들은 동메달 2개를 땄는데요. 도민들은 아쉽지만 최선을 다한 선수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전북 선수단의 첫 번째 메달은 펜싱에서 나왔습니다. 김정환은 펜싱 4부로 개인전에서 이란 선수를 물리치고 값진 동메달을 따냈습니다. 전주 성심여고를 졸업한 배드민턴의 신승찬 역시 동메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신승찬, 정경은조는 배드민턴 복식 3, 4위전에서 세계 랭킹 2위 중국을 꺾었습니다. 네, 여기서 자만하지 않고 더 열심히 해서 도쿄에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쉬움도 컸습니다. 올림픽 2연패를 노리던 여자 펜싱 김지연은 8강전에서 발목을 잡혔고 단체전에서도 눈물을 삼켰습니다. 정읍 출신의 배드민턴 유연성과 골프 전인지 역시 기대를 모았지만 메달권에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전북 선수들은 4년 전 런던 올림픽에서 금메달 3개와 동메달 2개를 따내며 우리나라가 종합 5위를 차지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는 동메달 2개에 머물렀지만 도민들은 아낌없는 응원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번에 최선을 다해가지고 노력을 했지만 좋은 성적을 못 거둬서 아쉽기는 하지만 다음 올림픽 때에는 더욱더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제가 가끔 선수들 보는데 너무 힘들게 연습하시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장한 아들, 딸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들도 다 좀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다 같이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이팅! 전라북도는 조만간 선수들과 지도자들에게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감사의 뜻을 전할 예정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농촌형 치매 안심마을이 시범적으로 운영됩니다. 전라북도는 독거 노인과 마을 주민들이 서로 파트너가 돼 치매 환자를 돌보는 치매 안심마을을 부안군 백산면 소수마을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시범마을에서 치매를 조기에 검진하고 주민들의 치매 인식도를 조사하는 한편 개선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해 성과가 좋으면 이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고창경찰서는 고모 할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58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어제 오후 2시쯤 고창군 상하면 한 마을에서 고모 할머니 85살 김모 씨에게 밥을 해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김 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주말을 맞아 외갓집을 찾은 4살 배기가 물 웅덩이에 빠져 숨졌습니다. 정읍경찰서는 지난 20일 정읍시 감곡면 한 단무지 저장 창고에서 4살 A군이 2m 깊이의 물 웅덩이에 빠져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군이 외갓집에 도착한 뒤 10년 전 폐업한 집 근처의 창고에 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은 오늘 완주 36.9도, 전주 35.1도 등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고 덥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9도에서 24도, 낮 최고기온은 33도에서 3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군산과 정읍 등 서해안에는 오후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상에는 안개가 끼고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이번 주 후반부터 기온이 조금씩 떨어지면서 무더위가 점차 누그러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